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여야가 올해도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다가 이제 4년 연속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나서면서 어느 때보다 긴박한 예산 정국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현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로 이번 사태가 이제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 예산안 처리엔 더 차질이 빚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 관련 내용 경제부 최욱 기자가 취재해 왔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올해 예산안 처리를 두고서 이제 유독 갈등이 심했다고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3개월 전에 이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때 네네. 이제 예산의 계절이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올해 예산 정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긴박한 그런 예산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네. 예산안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하는 것은 사실 매년 반복되는 일이긴 하거든요. 다만 해를 넘기기 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나름대로 절충안을 찾으려는 그런 시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올해 국회 상황을 보면 타협점에 대한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야당은 물론 여당과 정부의 속내도 조금씩 달라서 앞으로도 접점을 찾기까지 수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서로 대치하던 중에 일단 그 처리 시한은 넘어간 상태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회에서 의석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네. 특히 지난달 죄송합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주도권이 야당으로 급격히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국회에 이제 제출한 예산안 규모가 677조 정도 되는데요. 그 예산안에서 4조 1천억 원을 덜어낸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예결위에서 의결을 한 겁니다. 네네. 이 삭감된 내역을 보면 검찰, 경찰, 감사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 예비비,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등을 이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을 했는데요. 네. 민주당은 지난 2일 열렸던 국회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예고를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하면서 일단 협상 시간을 좀 벌어둔 상태입니다. 네네. 지난 2일이 바로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었는데요. 이로써 예산안은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4년 연속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 측에서는 그러니까 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깎은 데에 대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문제는 이제 뭐 그 얘기도 맞고요. 네. 일단은 뭐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더 하자면 문제는 민주당은 여전히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고 정부와 여당이 민생 예산을 증액한 수정안을 가져오면 이제 협상에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네네. 민주당이 증액을 하고 싶은 예산 중에는 대표적으로 지역화폐 예산이 있습니다. 네네. 예산안 심사에는 이제 국회가 감액에 대한 권한은 갖고 있지만 증액을 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네. 이런 제도적 문제 때문에 야당이 증액 없이 감액만 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의결을 해버린 것이고요. 네. 반면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와 강행 처리한 예산 철회가 없으면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겠다. 이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네.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도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며칠 동안 여야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낸 논평을 보면 이런 각자의 입장만 반복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서로의 입장차가 크다는 것만 계속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끝까지 타협을 못 보게 되면 그럼 야당 주도로 이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까? 앞서도 제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일에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여야 합의가 안 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게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미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된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기도 했거든요. 네네. 이런 이유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예산안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고요. 현재 여야가 벌이고 있는 이런 기싸움들이
예산 전국에서 주도권을 서로 가져오려는 그런 시도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 야당 쪽에서 감액을 한 것도 그 주도권 싸움의 일환이라고 하면 어떤 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땐 합리적 선택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부 여당에서는 그럼 주로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네, 경제수장인 최상목 부총리가 야당의 감액 예산안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감액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가중될 수 있다라는 게 정부의 공식 견해이고요. 네네. 예비비 이제 삭감을 예로 들면서 예비비라는 게 이제 대내외 악재가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이제 그 대응할 여력이 줄어들고 우리 재정 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서 결국은 국가 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산처럼 이런 정책 결정 과정에 불확실성이 국가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해외 사례도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그 경제 현안에 대응하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네. 핵심인데 또 정부 여당 쪽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점을 지목했죠? 네. 뭐 기재부 견해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이제 야당이 혁신 성장 펀드나 뭐 원전 산업 성장 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연 연구기관과 기초연구,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R&D 예산도 815억 원이나 감액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이제 민생 측면에서도 청년 도약 계좌나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 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 형성과 같은 이제 사회 이동성 을 개선을 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국고채 이자 비용도 5천억 원이나 깎았는데 그 근거도 지금 제시를 못하고 있는 이제 허술한 예산이다 이렇게 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부 여당과 또 야당의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 내용 살펴봤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겠죠. 이 예산 정국이 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12월 10일까지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야당의 예산 삭감도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이 협상 테이블이 다시 차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네. 예산안 처리 외에도 여야가 대립할 만한 정치적 사안이 많다는 점도 이런 협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윤 대통령의 이제 탄핵 소추안 표결 결과에 따라서 전국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네. 실제 대통령 탄핵이 모든 이슈를 이제 집어삼키면서 국회에서 예산안 논의는 현재 올스톱된 상태입니다. 네. 당장 내년 초부터 재정을 집행해야 하는 기재부로서는 여야 협의가 빨리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는데요. 비상계엄 사태로 최상무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건 역시 예산안 협의에 앞으로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 셧다운 같은 사태가 벌어질 일은 없겠죠. 네, 그러길 바라야겠죠. 네, 또 정부 일각에서는 그 추경 얘기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다고요. 네, 그동안 이제 내수 진작을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주로 야당 쪽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네네.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직접 추경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달이었죠. 한 일간지에서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서 정부가 내년 초에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보도를 내보냈는데요. 네.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현재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명하면서 일단 해프닝으로 일단락되긴 했지만 네. 그 이후에도 추경 얘기는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낮춰 잡으면서 네네. 추경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수출 증가율마저 꺾이게 되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이제 쉽게 말해서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는 추경을 해서라도 재정을 풀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점점 힘을 받고 있는 건데요. 네. 최근에는 그간 건전 재정 기조를 고수해 왔던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이런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거에 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대통령실 말고 이제 국회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도 추경 얘기가 언급됐다고요? 네, 이건 어디까지나 좀 가정을 하고 얘기하는 건데요. 네네.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만약에 야당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이제 넘어서게 되면 네. 정부는 내년 초에 추경을 편성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얘기한 대로 내수 부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번에 이제 깎인 예비비 등을 살리기 위한 조치로 추경을 해야 하는 건데요. 네. 추경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야당이 요구하는 예산을 추경에 또 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상당히 셈법이 복잡해지는데요. 네네. 문제는 추경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세수 결선으로 정부 재정이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남은 선택지라고 하면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이 지점에서 기재부의 고민이 또 커지게 됩니다. 그동안 나라 빚을 이제 늘리지 않기 위해서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을 해왔는데 추경용 국채를 추가로 이제 발행하게 되면 국가 채무가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난감한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 당국인 이제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 전에 이제 세수 펑크 때문에 지탄을 받았었는데 이제 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기재부를 이제 난감하게 만드는 것 중에는 추경 요건에 관한 것도 있는데요. 예. 국가재정법은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이제 몇 가지 사유를 들어놓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보면 이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추경의 사유인데요. 네네. 기재부는 지난해 연간 성장률이 1.4%로 저조했을 때에도 현재 상황을 경기 침체가 아니라면서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는데요. 네. 한국은행이 이제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내놓은 1.9%가 현실화되더라도 경기 침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네. 예, 왜냐하면 1.4%가 경기 침체가 아니었으니까 1.9%도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추경을 하려면 지금까지 고수해온 논리를 뒤집거나 새로운 요건을 제시해야 하는데 네. 추경을 하려고 해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